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 완화에 부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직접 찾아가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경기 부양책이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급여세 인하의 범위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358조 정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다우존스 지수는 4.89%, S&P 500 지수는 4.94%, 나스닥 지수는 4.95%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폭락 반작용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협상 재개 기대 등으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10.4% 급등한 34.3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경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인 오늘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방역과 관련한 군의 대응 조치와 금융 시스템 점검, 국토교통 분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196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은 0.8% 넘게 상승하면서 61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보다 하루 더 이 뉴스를 선반영하면서 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했지만 이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우리 증시 힘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200원대에서 1,19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슈와 함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4% 이상의 강세로 마감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간밤에 반등하긴 했지만 전날 30% 이상 급락하며 유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가 흐름 짚겠고 12일에 이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리 정책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시장 안정화 대책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코로나19의 시장 불안합니다. 상장 리츠 또한 불안한데 어떤 부분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고래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가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10% 이상 반등을 하긴 했지만 WTI는 여전히 30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가 폭락과 관련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산업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난밤 뉴욕 증시 5%에 육박한 4.9%, 4.8%의 반등, 배경. 뭐 두 가지로 요약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실질적인 기대감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 연말까지 급여세를 인하 내지는 제로 베이스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그 예산 규모로 따져본다라면 그 미화로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감세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시장 내 시사하면서 시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리고 경기 부양을 꾀하기 위한 주요국 정부들의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정부들의 노력 상당 부분 시장 내에 반영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전날 이제 그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부분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장관의 말 한마디 소위 말하는 추가 감산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 뭐 그 유가도 10% 정도의 다시금 반등이 나타났죠. 이런 이 두 가지 이슈가 결국은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그 조금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그 유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면요. 국제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10%의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월요일 그 25%의 추가 급락. 그리고 어제는 10.4%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오펙 플러스 회의라고 얘기를 하죠. 오펙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제 포함이 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회의, 정례 회의에서 실제로 감산 합의가 불발이 되어지면서 그 불안감이 크게 확산이 되었고 여기에 그 세계 제1의 어떤 그 산유국이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그리고 유가의 그 감액, 유가의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 부분 상당 부분 불안한 양상 20달러대까지 어떤 그 30달러 후반까지 어떤 그 급락 부분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지난밤 조금 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긴 했었지만 감산 합의 불발 당일에는 10%의 급락이 있었고 그 주말이 지난 다음에는 25%의 소위 말하는 폭락 그리고 어제 감산 합의 불발 2 플러스 그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10.4%의 다시금 반등 양상. 근데 이 퍼센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 다소간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이 그 숫자의 어떤 그 착시 효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40달러에서의 10% 하락은 4달러의 하락이지만 30달러에서의 10%의 반등은 3달러 정도의 상승이다라는 점. 여기서 큰 숫자는 퍼센트로 따지면 같은 퍼센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가격, 절대적인 가격의 어떤 그 수준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소간의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염두에 놓고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흐름, 양상 이 부분 비교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 가능성은 지금 급속히 확산되었다가 다시금 다소간 좀 안정화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 감산 합의가 불발한 직후 사우디는 공격적인 스탠스로 전환했습니다. 4월 달부터 공급 가격을 6달러에서 8달러 정도 인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들의 현 생산량 970만 배럴에서 최소한 50에서 80만 배럴을 증산하겠다라는 그런 시사 발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 상당 부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현재 사우디의 생산 캐파 약 1250만 배럴이고요. 러시아의 생산 캐파는 1150만 배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에 하나
그들의 최대 생산 캐파까지 그들의 원유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 지금 현재 34달러로 반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0달러대로 하향 돌파하는 것도 사실상 그리 어려운 부분도 아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재밌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으로의 영향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의 추가 감산을 반대하는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러시아 입장이 이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셰일가스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유가를 인상하고 유가를 안정시킨다라면 그에 대한 수혜는 산유국과 러시아가 아닌 고스란히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기업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현재 셰일가스의 생산 BP는요, 생산 단가는요, 약 50달러 수준, 50달러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셰일가스 기업들은 물론 셰일가스에 투자를 했던 기업, 셰일가스에 돈을 빌려주었던 기업들, 소위 말하는 금융기업들이죠. 줄줄이 도산 내지는 상당히 위험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 국가들과 러시아 간 석유 가격과 관련된 전쟁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2분기와 3분기 평균 브렌트유의 가격은 3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최악의 경우 20달러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지금 현재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급반등 양상, 다시금 40달러대 위로 50달러대까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가능성은 다소간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쪽. 왜냐하면 사우디와 러시아 일단 두 양국 간의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 일정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비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오펙 정례 회의를 진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차기 오펙 정례 회의는 6월 달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좀 4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의 유가의 하향세 부분에서 크게 탈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정부 셰일가스의 현재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줄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 여기에 지난번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사우디는 미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고요. 여기에 후발적으로 다른 오펙 국가들 결국은 추가 증산이나 소위 말하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랄지 소위 말하는 오펙 국가들의 서로 간의 약속이 조금 좀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각 업종별 국제 유가에 따른 영향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 증권 시장의 움직임의 방향성,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먼저 국제 유가의 각 산업별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정유와 화학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 재고 자산의 평가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재고 자산의 평가손, 50달러대에 사놓았던 국제 원유가 지금 현재 33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무려 50% 이상
절반 가격에 지금 이르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역비례 방향으로 유가 하락 시 이제 그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 뭐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어제도 뭐 조선 업종 2월달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발주 그 수주량 1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침체에 빠져 있는 해운업과 항공업 과연 짧은 기간 안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수혜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 코로나발 영향 상당 부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국면이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기업은 상당히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유업종 정제 마진이 줄어들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늘어나고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결국은 가동률이 하락을 하면 그 가동률의 하락은 고스란히 생산 단위당 고정비의 증가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 어떤 그 영업 이익 그리고 영업 외 손실까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내 이 국제 유가의 하락, 급락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요.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의한 디폴트 우려 가능성, 이 부분이 금융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셰일가스의 생산 단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셰일가스의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셰일가스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집행을 해놓고 그 자산을 소위 말해서 놀려야 하는 생산 가동을 멈춰야 하는 그렇게 되면 고정비의 증가가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셰일 업종의 디폴트, 파산 우려감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고스란히 돈을 빌려준 기업 그리고 투자를 한 기업들 금융권의 손실로 그대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의 확산 분명히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국제 유가의 폭락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기댈 수 있는 곳은 바로 경기 부양책뿐일 겁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했고 내일 있을 ECB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그 G7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경기 부양 공조를 약속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실험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FOMC는 전격적으로 지난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ECB 통화정책은 내일로 지금 현재 대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3월달 FOMC 정례회의 17일, 18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3월 달에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있었던 G7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회의 경기 부양에 대한 공조 약속 이후 통화 관련된 회의 일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메모를 해놓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약속이 지켜지는지의 여부, 현실화가 되어지는지의 여부, 이 부분이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말뿐인 립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일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6일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7일, 18일 FOMC 정례 회의가 진행 예정에 있고요. 20일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의 금리 결정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26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22 통화정책회의 내일 아마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상하기에 예금 금리 쪽만 10bp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예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지켜진다라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발 위협 변동성으로부터 하방을 견고히 지지할 줄 수 있는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해서 투자 심리의 진행 경로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한 세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의 우려 단계, FOMC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판단 그리고 밸류 체인의 폭풍. 근데 지금 현재 한 세 번째 정도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 부양의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는 그 기간.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 결국은 생산의 밸류 체인 라인과 소비의 밸류 체인, 이에 대한 침체 내지는 훼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시장 내에 출현되지 않았다라는 점. 경기 부양 책에 의해서 조금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면 이번 1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분기 경기 개선의 훼손이라는 부분, 이 부분의 수치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좀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갔었던 주도주의 변화는 새롭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정리를 해보면 5G, 반도체, 전기자동차, 뭐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절대 우리가 어떤 그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뭐 그 코로나 확산 여부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주요국들의 어떤 그 통화 관련 회의 일정 꼼꼼히 좀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 급여세를 삭감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감세 정책안을 들고 나온 것 역시 차기 대통령 선거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안정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본다. 그러면 안정화 기대 속에 잠재적인 주도주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해놓고 있어야 된다. 주도주, 절대 얼마 전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 군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차이가 나타난다라면 미세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선호도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호도 중국 향보다는 미국 향에 조금 더 시장의 시선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탈중국 수혜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생산축 그리고 소비축의 변화 이 부분 중국향 의존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중심을 두시고 이런 쪽에 재빠르게 움직여 나가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큰 그림 속에서는 반도체, 5G,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큰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마음에 두시고 지금 현재는 미세한 어떤 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반등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금 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종목군의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그 기간으로 삼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그레미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질병 확산으로 인해 연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공매도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지금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관심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연구를 봤을 때 이 공매도는 이 주가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주가 방어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시장 안전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종 여건을 완화하고 또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국제 유가 급락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좀 폭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적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곳입니다. 이는 공매도 규제를 통해 주가 하락 충격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공매도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서 매도한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사면서 차익을 얻는 거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과도하게 쏟아지면 주가에 추가 하락을 부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 같은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은 이 같은 주가 충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크다라고 크게 지금 요새는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는 주가 급락 위험과 또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좀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매도 거래가 많을수록 주가 급락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높다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2009년과 2014년까지 6년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레포트에서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고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을수록 이 공매도가 주가 급락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됐는데, 이 공매도 거래자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기업 내부의 부정적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 공매도 주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인에 비해서 통배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공개된 부정적인 정보를 이용하면서 공매도를 통한 투기적 수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부분이 지적을 했고요. 우선 공매도의 제한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에서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1억의 재정위기 당시 수차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우선 당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MSCI 세계 지수는 S&P 500 지수 대비 10% 정도 상대적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면 금지가 아닌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부분적 이 금지 조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꺼낸 대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닌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된 종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핀셋 정책입니다.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는 2017년 도입됐는데 공매도 비중이나 주가락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거에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여건을 완화하면서 대상을 늘리고 정지 기간도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 3월 27일부터 6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된 경우에 상대적 주가락폭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도 시행 이전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의 20거래일간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평균 7.34% 낮은 반면에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평균 2.79% 하락에 그쳐서 주가 하락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게 결론적으로 나타났고요. 아무튼 정부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닌 과열 종목에 대한 핀셋 규제만큼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의 그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장님 오늘 아침에 손 소독하셨습니까? 네, 아침에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하실 것 같은데 어제 손소독제 관련주가 실적 상승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팬데믹, 코로나19의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 손소독제 관련주가 실적 상승 기대감에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주 등의 원료인 주정, 그러니까 에틸알코올을 손소독제 원료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 주정 제조 기업들도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부상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일 같은 경우는 한국알코올, MH 에탄올, 창의 에탄올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본다면 이 손소독제 주 원료는 알코올 제품을 전반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합성 주정, 무수 주정, 또 정제 주정 같은 이 주정 제품과 이 초산 에틸, 또 초산 부틸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조 부분의 매출액 중 주정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은 각각 25.9%, 67.5%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H 에탄올은 주정 산업, 또 이제 기계 설비, 제작, 또 골프장 사업 등 영위하는 업체로 주정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약 58.4%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창의 에탄올 역시 주정 사업, 또 주류 식품 제조 사업, 또 엔지니어 사업 등에 진출해 있는데 주정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업체이고요. 이 풍국 주정은 주정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40% 수준이고 이 외에 산업용 가스, 수소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아무튼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손소독제 원료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하면서 이 주류 제조용 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정 제조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2020년 들어서 브라질의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하락하는 등 이 신흥국들의 채권 투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또 경기 둔화 우려로 브라질 채권에 대한 브라질 채권, 브라질 채권뿐만 아니라 또 신흥국 채권 투자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올 들어 2월 말까지 5.38%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만기와 또 판매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증권사를 통해 브라질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1에서 7%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가격은 상승했는데 이 해와라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요. 우선 2월 말까지 채권에서는 1.3% 수익이 났지만 환율에서는 6.68%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라질 채권은 일반적으로 헤아라 변동에 대한 환해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헤아라 가치 하락하면 투자 수익도 함께 떨어지는데요. 작년 말에 달러당 4.01 헤알이던 헤알 달러 환율은 2월 말에 4.5 헤알로 12.22% 올랐는데 같은 게 원달러 환율 상승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2월 말 기준 국내 브라질 부채 판매 잔액은 8조 7,518억으로 헤라 가치가 10%만 떨어져도 9천억 가량이 증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이 자금이 투자 적기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우선 저가매도 타이밍을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 환 변동성이 완화될 때까지는 기다림이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요.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지금 둔화되고 있고 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는 질이 많이 나와주면서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또 2% 어떤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제 헤라 채권 금리 가격 상승과 통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 대한 저가매수는 좀 스탑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장 리츠까지 좀 불안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리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리츠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물론 상장을 앞두는 신규 리츠의 배당 수익률과 투자 자산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주가 하락률이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리츠 코크 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68%의 올 들어 하락세를 보여주고 아울렛과 NC백화점 등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상업회사의 투자 리츠입니다. 우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작년 말부터 하락세가 지속됐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탓에 낙폭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백화점과 아울렛이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대료 수익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화점, 아울렛 등에만 투자한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11.81% 지금 주저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전문가는 리츠가 작년에 과열에 따른 상승으로 반납했을 뿐 이 높은 배당 수익을 고려할 때 투자 매력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올해 최대 2조 원대 신규 공모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선택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작년이죠. 델게 브리셀에 있는 파네스 타워를 1조 6천억 원에 매입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5천억 가량을 공모 방식으로 상장할 예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래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 공모 리츠에 대해서 지금 상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츠의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그 7개 종목을 불과했던 국내 상장 리츠 시장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이 옥석 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츠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재무제표, 현금 창출 지표를 특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뭐 계약 구조 같은 경우에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리츠 쪽에 대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현금 창출과 이 계약 구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 동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에서 3도로 시작하지만 한낮에는 1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광주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에 비와 눈이 시작돼 모레는 전북과 경북으로 확대되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